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단 몇십 년 사이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투기 생산 분야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경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업적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속도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생산 속도와 높은 품질은 많은 전문가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업체들마저도 한 수 배워갈 정도인데요. 이러한 한국 특유의 빠른 문화는 극한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6.25 전쟁의 폐허에서 고작 70년 만에 초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한 성취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덕분에 영영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산무기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도 고개를 숙일 만큼 전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폴란드와 계약한 대규모의 방산 계약을 통해 전 세계의 한국의 생산 속도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FA50을 비롯해 K2 전차까지 미국에서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폴란드에 출고시켰고 성능 역시 스피드에 비례할 만큼 뛰어났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전투기를 생산하며 항공기술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약된 기술들은 KF-21 전투기 개발 속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제 양산까지 앞당긴 KF-21은 이제 단순한 비행시험을 넘어 고바등각 비행과 공중급유까지 성공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이렇게 날아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간은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와 전투기 수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난무했던 때입니다. 심지어 KF-21의 롤아웃 직전까지도 독자 개발을 멈추고 외국 전투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겨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 KF-21에 대한 세간의 모든 의구심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춰버렸으며 한국 방산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독자적 기술 개발과 뚝심 하나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으로 바꿔버린 것인데요. 더군다나 KF-21은 무장분리 시험과 고바등각 비행 등 모든 지표가 예상 밖의 안정성을 보이면서 조기 양산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에 도전 중입니다. KF-21이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높은 완성도와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어떤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는 현직 미 공군 대령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에어포스 타임스에 출연한 스타크 대령은 한국의 KF-21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F-35의 소프트웨어가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버그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F-35의 전투력이 크게 저하되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은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으로 소문나 있는 반면에 전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F-35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한국이 개발한 KF-21을 도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F-35의 결함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KF-21 전투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고유한 극한의 효율성을 가지라는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 해결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는 지역적 위치에서도 큰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력 강화와 안보 동맹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KF-21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없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타크 대령은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미 공군의 다양성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KF-21 도입에 대한 논의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F-21 도입에 대한 스타크 대령의 열망은 미국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군인들과 전문가들은
F-35의 잦은 결함이 미 공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KF-21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한 후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수 있는 호환성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안보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KF-21을 도입하면 미 공군의 표준화와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KF-21이 F-35와 비교하여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기존 F-35 도입론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며 독자 개발론자들의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한편 글로벌 디펜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연간 8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물량의 2배쯤은 거뜬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생산력이 자국 내 도입 물량과 유럽 시장의 물량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용기를 운용하는 국가이자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데요. 게다가 2030년까지 국산화 9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쌍발 터보팬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면 한 해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시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총 3,500대의 전투기가 생산될 것이며 이 중 미국의 비중은 35%로 대당으로 환산하면 1,300대에 달하는 전투기를 생산하리라 예측했는데요. 이 중 약 550대 정도를 한국이 생산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규모적인 측면이나 신생국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하이의 연간 생산 능력 면에서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능력과 비슷하거나 앞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 기술의 정점은 아직 미국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생산 속도만큼은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6년이나 더 빠르게 생산 라인 증설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적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전투기 생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다른 나라들이 선도했던 전투기 개발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개발에 대한 불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결단력 그리고 열정이 기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생산 산업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선두 국가로서 더욱더 발전하고 혁신할 것인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전투기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